스타벅스가 견주는 브랜드를 만든다 했을 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카페 베네를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브랜드로 만들겠다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다들 말도 안 된다는 5년 동안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단지 돈만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좋아서 또 즐기고 또 나한테 맞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시고 대한민국 프로 브랜드로 전세계 최초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를 이겨낸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의 마이너스 손 KH 컴퍼니 대표 강문. 1997년 스타벅스 국내 추진팀에 들어가면서 커피와의 첫 인연을 맺은 강문. 하지만 IMF 외환 위기로 국내 론칭이 무기한 연기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기에 이르르니 사업 시작 5년 만에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지만 경영의 한계를 느끼고 커피 사업을 접게 되는데, 하지만 커피는 그의 운명이었던 것인가? 지난 2008년 긴 방황 후 카페베네 팀에 우연히 합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커피 업계에 핵돌풍을 일으킨 이 남자. 대대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획기적인 사업 전략으로 최단 기간에 최단 매장 수 돌파, 업계 최초 509점 돌파. 급기야 지난 12월에 스타벅스 매장을 제치고 업계 1위로 등극하며 대한민국 커피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H 컴퍼니 대표 강훈.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강훈 대표를 초대해 과연 그의 성공 신화의 비밀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가 잘 모르는 첫 점포를 천호동에 1호점을 오픈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맹점 하나밖에 오픈을 못한 상황에서 브랜드 로고, BI,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한예슬이라는 빅 모델을 활용해서 TV 광고, 신문,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작년 스타벅스를 점포수로는 뛰어넘는 브랜드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창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 또는 파악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창업을 할 것이냐,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이냐, 또 그 뒤에 자금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냐, 또 그 자금을 가지고 점포 선정은 또 입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3억에서 5억 정도의 금액은 가장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우리가 많이 오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프랜차이즈도 가능할 것이고요. 대신 5억 이상은 당연히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중심 상권에서 50평 정도의 매장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대략 5억 정도 자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금에 맞춰서 본인의 자금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점포를 구하고 난 뒤에 매장 운영은 어떻게 하냐? 매장 운영을 할 때는 첫째 직원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직원 채용.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매장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쭉 경험해오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뭘 보면 되냐,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생겼을 때 어떤 기준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냐. 첫째는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잘 웃으면서 말도 잘하는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비스를 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직원이 있냐.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는 친구를 뽑지 않으면 향후에 교육을 시켜도 사실 교육의 효과를 잘 보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시게 되면 프랜차이즈에서는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편하죠, 아무래도. 저희들은 망고식스 같은 경우는 2주간은 본사에서 이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매장에서 실습을 시키죠. 한풀 매장일 경우에는
손이 또 줄을 수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들이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한테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빨리 해서 줘라. 근데 그 직원이 또 그 직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 커피를 대충 해서 주면은 할리스 커피를 마시는 고객들이 어떤 커피를 마시나, 맛이 없는 커피를 마시지 않겠냐. 실제로 할리스 커피가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커피를 만드는 친구랑 그런 마인드가 없이 단순하게 17에서 23초의 커피를 볶고 10초 섞어야 된다는 것만 아는 친구랑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스킬적인 부분 말고 그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마케팅 또는 제품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맹점 전체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전사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가맹점에서는 전체적인 마케팅보다는 본인의 가맹점, 본인의 매장만을 위한 마케팅을 원하죠. 또는 본인의 매장만을 위한 또 본인의 매장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마케팅을 해주길 원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뭡니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데 본인의 가맹점만을 위해서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은 커피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가장 여기 아마 궁금해 하실 테고 또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할리스 커피를 할 때 그 당시 아직 10년 지나 13년 됐죠. 그 당시에 커피 전체 시장이 1조였습니다. 그리고 원두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었죠. 지금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커피 시장 자체가 2조죠. 2조인데 원두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 원두 커피 시장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일본의 반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죠. 즉 커피 전문점은 기존의 커피 전문점하고 차별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커피도 핑크베리라는 분, 요것도 아이스크림 전문점 아시죠? 핑크베리도 인수를 했었고 최근에는 주스 업체도 인수를 했습니다.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단지 돈만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좋아서 또 즐기고 또 나한테 맞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처음에 스타벅스를 그만두고 할리스를 창업했을 때 그 당시에 다들 미쳤댔죠. 스타벅스가 견주는 브랜드를 만든다 했을 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카페베네를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브랜드로 만들겠다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다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더구나 망고식스를 가지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겠다 했을 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번 성공했는데 3번째 성공하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번 했는데 3번째는 더 쉽지 않겠냐. 뭘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더 중요하고 창업을 하시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 천재적인 농구 선수인데 조던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이 자기를 다 떠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지지하는 팬이 한 명 있다. 그 팬이 누구냐면은 조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다 팬이 한 명씩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